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토대로 그 시그널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가 758분이 눌러주셨는데 열심히 10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로봇 산업에 대한 핵심 리포트, 이 핵심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0분만 더 구독하면은 핵심 리포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100% 무료로 드릴 거고요.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발송해 드릴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까지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투자에 도움이 되고 알찬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내용은 2차 전지가 현재 엄청나게 대폭락하는 이 시점에서 부자들은 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딱 500배 성장할 수 있는 그 종목, 그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딱 10분만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아마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하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도 1월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떠나라는 미국과 잃을 게 너무 많다는 한국, 동맹의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내용과 지금 새해 첫날부터 IRA를 홍보하는 바이든, 미국이 IRA를 통해서 지금 중국을 따돌리려고 하고 고립시키려고 하는데 이 미국 보호무역의 벽이 높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잘하면은 미국에서 경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대해 세 가지의 과제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과거에 처치곤란이었던 전기차 폐배터리가 지금 제주에서는 노다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핵심적인 내용들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면 초과의 한국 기업입니다. 일단 2023년은 한미동맹을 맺은 지 70년째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근데 정작 한국 기업은 어때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미국이 말하는 거는 우리는 중국을 굴뚝 산업을 제외하면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 부분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라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는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뭐 관세 전쟁부터 해가지고 지금 IRA 법안까지 중국을 고립시키고 지금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도 이미 뛰어넘었죠. 테슬라를 뛰어넘었습니다. 실제 1년에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42%가 이미 중국입니다. 물론 미국도 30%대고 유럽도 18%로 세계 국가에서 거의 90% 이상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절반이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분야에서는 중국을 따돌리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단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올해 지금 초인데 연말 그리고 내년 후년까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국의 말을 듣고 중국을 떠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의 한국 기업 관계자가 말하기를 14억 인구를 거느린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포기하는 건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전체 낸드의 40%를 생산을 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시와 다롄에서 디램과 낸드를 각각 50%와 30% 생산을 합니다. 애초에 중국에서 생산해내는 이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 자체가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공장을 짓고 물론
돈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그 시간 동안 발생하는 손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중국은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의 가장 큰 손입니다. 40%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실제로 홍콩까지 포함하면은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증가폭이 2000년대는 3.2%밖에 안 됐는데 이후에 벌써 12배를 성장을 했습니다. 근 20년 동안 12배를 성장한 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가장 큰 손을 우리나라한테 떠나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말하기를 설비, 소비, 부품, 노하우가 전부 다 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동맹의 논리로 이 사업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새해가 되자마자 IRA 보조금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한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 중에 하나가 미국인데 그 미국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만들지 않으면은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당연히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초에 재선을 출마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재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업적이 필요한데 나는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정책을 해서 수많은 일자리를 미국에 탄생시켰다라는 최대 업적 중에 하나가 IRA가 될 거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이 IRA가 100% 한국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인 리스나 렌터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근데 문제는 이 상업용 차량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물론 적은 양은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향후 일반 전기차에도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고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히 IRA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IRA가 뭔지 이 IRA를 빠져나가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빈틈이 있고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플레 감축법이 뭐냐? 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더 나은 재건이라는 법안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후변화,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정책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주 내용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감소가 문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돈을 뺏고 기업들 조세 구멍 막아서 세금을 징수할 거고요. 조세법을 집행을 강화해서 세금의 세수를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에 신경 쓰겠다.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 이건데 거기에 따른 투자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여기 들어갑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투입되는 3,690억 달러를 활용을 해서 친환경 사업 지원 방안으로 전기차의 대중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친환경을 위해 힘쓴 대통령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국에서 이게 악재인 이유가 뭐냐면 제조사별로 과거에는 누적으로 20만 대까지 전기차 한 대당 약 7,500달러, 그러니까 950만 원 정도를 세액 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20만 대를 못 팔면은 전부 다 해줬던 거죠.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1년에 막 50만 대씩 팔면은 20만 대까지는 세제 혜택을 해주고 나머지 30만 대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안 해줬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조건이 바뀝니다.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해야 되고요. 배터리 광물을 조달을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되고 배터리 부품 조달 비율도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지급 대상에 대해서도 승용차가 7천만 원 넘으면 안 해주겠다. 대형차는 1억 넘으면 안 해준다. 차주의 소득이 연간 1억 9천만 원이 넘으면 안 해주고 부부도 둘이 합쳐서 4억 벌면 안 해주겠다. 세대주 기준에서는 2억 8천만 원을 넘으면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조립은 정말 말 그대로 무조건 필수 불가 학렬이고요. 광물과 부품 조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반 나눠서 3,750달러 약 400만 원씩 책정해서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지 전액을 공제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중국과도 미국에서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RA의 배터리와 핵심 광물이 적용되는 시기가 3월로 일단 연기가 됐죠. 연기가 되면서 세부 규정의 변화가 한국 기업한테는 불리하고 중국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북미나 아니면은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광물을 써야 된다였는데 이제는 북미나 미국 FTA 체결 국가에서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은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놓고 여기다가 광물 옮기고 여기서 가공해가지고 배터리를 납품하게 되면은 오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북미를 떠나려고 했던 중국 기업들이 미국 공장이랑 합작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ATL이 포드랑 미국 공장 합작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 무대가 어디예요? 미국과 정확히 말하면 테슬라죠. 어쨌든 미국과 유럽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아디한테 내수를 꽉 잡혔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 시장이랑 유럽 시장을 노리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 시장을 노려야 됩니다. 중국이 못 들어오는 걸 감안해서 미국 시장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물론 테슬라 때문에 장악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근데 이 미국마저도 중국과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악재로 적용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악재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일단은 올해 안에 완공되지 않는 미국의 배터리 공장입니다. 지금 당장 배터리 공장이 투자하고 공장을 짓고 있는데 완공이 안 되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길면서 출력이 좋은 안전한 배터리를 개발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율, 그러니까 불량률 자체가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양품률이 90%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은 물건을 판매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유럽이나 북미나 중국이나 동남아나 공장마다 배터리 형태가 종류가 조금씩 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량률을 낮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 시간 소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시운전하는데 1년, 정상화하는데 2년에서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립도 미국이나 미국 FTA 국가나 아니면 광물 아니면은 부품 전부 다 미국이나 미국 관련된 곳에서 이걸 생산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거의 80% 육박을 하죠. 2차 전지 핵심 소재의 80%가 중국에 이미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원자재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려고 아르헨티나 뭐 염호에다가 투자하고 리튬을 생산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생산이 2023년도에 사실상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본격 생산이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 어떻게 버틸 거냐? 결국에는 이 원자재가 필요한데 이 원자재를 어디서 충당할 거냐라는 질문의 핵심은 폐배터리입니다.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일단은 폐지가 되긴 합니다. 보조금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 12월 21일에 환경부에 따르면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폐배터리의 반납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한테 반납을 해왔거든요. 근데 2020년도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받았던 소비자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에게 반납을 하도록 하겠다. 근데 문제는 테슬라가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팔기 시작했거든요.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140만 대에 대한 전기차를 판매했는데 여기에 따른 중고차들 이 폐배터리 자체가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 여기에 따른 내용이 핵심 내용이고요. 지금까지는 이 쌓여있는 폐배터리가 쓸모가 없었습니다.
처치 곤란 전기차 폐배터리 제주서 노다지 될까? 한국에서도 잔뜩 쌓여있었던 처치 곤란이던 폐배터리가 드디어 판매를 시작합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이 소재들, 재활용, 재사용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시장의 주목도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 폐배터리 기술은 이 잔존 수명이 70%에서 80% 남았을 때는 이 배터리를 쪼개서 소량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재사용으로 가고요. 잔존 수명이 30%에서 40%, 그러니까 원래 400km를 달렸던 전기차가 이제 100km밖에 못 가요. 수명이 다 떨어져서. 이럴 때는 리튬, 망간, 코발트, 니켈을 핵심 원료를 추출해서 재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폐배터리의 진짜 강점이 뭐냐? 만약에 내가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를 사서 사용하다가 이제 폐배터리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 핵심 원료를 추출하고 다시 재활용해서 전기차를 만들면은 나중에 또 다시 추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폐배터리의 진짜 강점은 횟수에 제한 없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폐배터리를 뭐라고 불러요? 황금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왜?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500배를 성장을 합니다. 202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요. 아까 전에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폐배터리가 140만 개 가까이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30년부터는 연간 10만 개 이상씩 또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의 급격한 성장은 다 배터리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서 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다시 배터리를 바꾸고 또다시 그게 폐배터리가 되면 다시 배터리로 바꾸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뛰어듭니다. 삼성그룹부터 해가지고 뭐 SK, 현대차, LG, 뭐 LNF, 퍼스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이미 2차 전지나 배터리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은 폐배터리 기업과 파트너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소재를 완벽하게 확보하기 전까지는 지금은 부족한 수량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이 폐배터리 산업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고의 대안이 폐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LG화학이 북미에 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쟁걸음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이게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만약에 중국에서 폐배터리가 발생을 합니다. 중국에서 폐배터리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미국 현지로 갖고 와서 미국 현지에서 광물을 추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미국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랑 우리가 경쟁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재활용을 어떻게 하냐가 IRA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 물론 그 양 자체가 리튬을 생산해내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IRA를 대응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 바로 폐배터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가 또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신품 배터리보다 그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0%에서 50%나 더 저렴을 합니다. 지금 전기차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바로 배터리 업체가 당연히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수요가 어쨌든 지금 수요가 줄었다 늘었다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이나 이 핵심 소재에 대한 가격이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하겠죠.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2023년에도 이 2000지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리튬 가격이 50% 넘게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사업을 먼저 선점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추출해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서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기업들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알던 폐배터리 잡다한 종목군들 상당히 많았죠. 그 모든 종목군들 중에서 뭘 봐야 되냐? 지금부터 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IS 동서입니다. 이 IS 동서가 TMC를 인수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 투톱으로 이번에 도약을 합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죠. 국내 최초로 2차 전지 리사이클 기업인 TMC를 인수를 했고요. 계약금으로 무려 2,275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S 동서가 TMC를 인수하면서 네트워크 기반의 폐배터리를 회수하고 파쇄하고 추출하는 이 전 과정을 완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기업 중에서 아마 가장 먼저 가장 빠른 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주목이 시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30년 이후에 배터리 재활용 관련 규제와 미국의 IRA에 대응해서 가장 빠른 실적이 나와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IS 동서다. 여러분들께서 IS 동서의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아예 안 갖고 계셨던 분들은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성일하이텍입니다. 2차 전지 폐배터리 연결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단연 원톱이죠. SK노와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금속 재활용 합작법인을 만든다. 이미 국내 3사 업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실제로 삼성의 SDI 같은 경우에는 지분 투자를 했고요. SK노와는 합작법인을 하면서 국내 폐배터리 1위라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습식 재련 공장을 통해서 니켈에 대한 회수율이 무려 95에서 96%입니다. 코발트는 96에서 97% 수준으로 거의 그대로 뽑아냅니다. 이탈률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이 성일하이텍에 목을 매는 거겠죠. 현 시점 국내 폐배터리 1위 기업인데 만약에 새만금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게 완공이 된다고 하면은 전기차에 대해서 40만 대의 생산이 가능하다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도 1년 동안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20만 대 나올 수 있을까라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업종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은 내년에 배터리 소재 매출이 1,200억이다. 폐배터리의 승부수를 띄운다라는 기사가 지난 12월 22일에 나오면서 우리가 한번 시장에서 주목이 됐던 종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배터리의 진심이에요. 작년 8월에만 하더라도 폐배터리의 재활용 설비에다가 300억을 넘게 투자를 했고요. 이 자회사 코스모신 소재가 전구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 그리고 전구체 거기에 따른 양극재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에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슈를 갖고 있는 기업들보다 오히려 주가 상승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액의 46%가 배터리 소재에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설비 투자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설비 투자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총 매출이 당연히 엄청나게 급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모학의 주력 매출이 배터리 소재이기 때문에 이번 설비 투자로 인해서 매출액이 급증하면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번에 IRA에 대해서 왜 폐배터리가 중요한지 그리고 현재 중국이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전지가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필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산업이나 2차전지 관련주들을 찍을 때 미래 산업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한 종목 이상 공략하셔야 되는 섹터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IF 동서나 성일하이텍이나 코스모화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꼭 넣어 놓으시고 앞으로 2차전지와 폐배터리 시장이 성장할 때 주가 성장을
주가의 폭등을 놓치지 말고 전부 다 수익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 계속 이런 바닥주들 위주의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처럼 종목이 2차전지가 계속적으로 낙폭이 나오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산업이 커지고 돈이 모이고 돈을 버는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계좌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 다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연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끄시기 전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마지막으로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